그럼 핑크퐁의 탄생 비화는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좀 전에 네. 그 사운드북 얘기를 네. 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잘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스티커북이었어요. 서점에서. 네. 제일 처음엔 더 먼저 해서 스티커북이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별로 매출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.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하나가 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고 하나가 퐁이라고 하는 그 여우 캐릭터였거든요. 그래서 그 퐁을 조금 더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퐁은 약간 폭스를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한 거였는데 여우는 사실은 뭐 약간 간사한 교활한 캐릭터라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똑똑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여우는 아시다시피 사막부터 북극까지 다 사는 동물이어서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이솝우화 때문에 사실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우를 알잖아요. 그래서 여우를 조금 계속 캐릭터로 하면 좀 독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폭스를 갖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저희의 소비자는 사실 두 분이거든요.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. 부모님이 허락을 해줘야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야 부모님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부모님한테 특히 어머님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? 그러면 가장 그래도 여성성이 강한 핑크라는 색을 집어넣으면 핑크퐁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핑크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. 근데 이렇게 탄생 비화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이시면서도 인문학적인 감성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였나요? 금방 나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. 핑크퐁 자체가 저희가 지금까지 크게 한 3번 정도 페이스리프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약간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옆모습이 있는 핑크퐁을 그렸었는데 여우로 있었는데 옆모습 되게 귀여웠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게 3D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를테면 뭐 인형이 나와거나 그럴 때는 옆이 너무 길면 인형이 예쁘지가 않아서 그래서 모든 캐릭터가 앞을 보는 건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저희도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핑크퐁에 가까운 정말 핑크퐁의 최종 소비자인 아이 얼굴에 가까운 얼굴이 나온 것 같아요. 이 아기상어 IP의 확장을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? 아기상어가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2분이라는 짧은 거 안에 그 애기, 부모님,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불러주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일단은 아이들이 뭐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뭐 할머니,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기들은 칭찬을 받으니까 또 그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되먹임 현상이 아기상어를 만드는 되게 큰 공헌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은 아기상어의 스토리, 아기상어의 성격을 조금 더 이제는 보여주고 마치 아이들은 아기상어의 내용을 보면서 얘는 나랑 이런 면이 비슷해. 근데 생각해 보시면 가수들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다 아이돌을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이를테면 BTS나 네. 뭐 NCT나 네. 그럼 그 중에서 나의 페르소나를 찾잖아요. 그래서 저희도 아기상어 때문에 아이들이 특정 애니메이션, 우리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자기와 맞는 비슷한 친구를 찾게 되고 얘를 보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혹은 내가 조금 친구들과 관계에서 약간 부족한 것들을 뭐 대리만족을 하거나 사회성을 배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세상을 알게 하는 세상에 흥미를 갖게 하는 좀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은 게 베이비샵 혹은 상어 가족을 만드는 저희의 꿈입니다.